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미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방해줬던 한 주였는데요. 미국 증시 마지막 상황을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락을 했었던 미국 지수가 이번에는 또 강하게 반등해줬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가 1%대, 나스닥은 무려 2.6%대, S&P 500 지수도 2%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꺾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다는 점 자체도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된 건데요. 이렇게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드는 마당에 국내 증시도 함께 이러한 훈풍을 즐길 수 있을지 다음 한 주 대비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도 항상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 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한 진단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예. 네, 지난 한 주 우리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섹터들 함께 만나보면서 그에 대한 세세한 전략도 짜보도록 할 텐데요. 5가지 섹터 나와 있습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갔었던 LNG 관련주 나와 있고요. 2차 전지와 양자 암호, 방산, 로봇까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테마들 하나씩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핵심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지 어떤 부분 볼까요? 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료를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야, 재밌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분야에서 속하다 보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에 투자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산업을 보면서 장중에 막 이 관련주들 움직이면서 이거를 산업적으로 먼저 첫 번째 접근하거든요. 과연 산업이 뜨는 것이냐. 긴 그림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밀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LNG 관련주에 대한 대동스틸, 넥스틸 두 종목이 보통 관심주로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래스카에 대한 LNG 협력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관련해서 이 주지사가 미국의 주지사가 방한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다시 금요일부터 움직였어요. 그러면 원래 지금 금요일부터 움직인 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최근에 미국과의 LNG 가스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는 건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한국하고 뭐 꼭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고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가능성 때문에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전반적으로 철강주 보통 관광업체 같은 경우 너무나 저평가에 속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철강주 항상 저PBR이겠죠. 또 저포주도 있고요. 근데 사업이 과연 확정이 된 건 아닌데 간다? 간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옛날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석유가스 시추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나왔었지만 다시 도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죠. 좋은 얘기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다가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없는 거를 가지고 철강주 간다 이렇게 딱 단정을 계속 짓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조용했던 상황에서 큰 어떤 재료 자체는 만약에 협력이 된다면 대형호재에 속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새로운 테마가 형성됐으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보니까 차트의 포인트가 변곡점에 명품 수합의 변곡점이 딱 걸렸으니까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하실 대동스틸하고 넥스틸을 좀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대동스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동스틸이 어제 금요일날 강했어요. 큰 그림 보면 월봉상 패턴을 보니까 신저가로 쫙 내려가다가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제 월봉상. 방향은 위쪽으로 잡히긴 했는데 V자 형태 속에서의 돌파예요. 그러면은 돌파한 건 좋아요. 근데 V자면은
중간에 반락 여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좀 연속성을 띠고 올라갈 수 있는 주봉이 할만하냐? 주봉을 보니까 방향성이 위로 가고 있긴 하지만 역시 V자 형태, 평소에 본 길이가 짧아요. 평소에 소외되었던 종목이에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평소에 본 길이가 짧은 것이 갑자기 길어지게 되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물량이 보통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V자고 그럼 트레이딩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일봉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역시나 V자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5인선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올라간 만큼 단기 고점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5인선 매매를 해대고 전고점 매물이 있으니까 챙겨가면서 팔았다가 5인선 근처에 재매수, 팔았다가 재매수해서 5인선 매매를 하되 단기 대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 신규 접근은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봉이 연속으로 2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3주째 단기적인 고점 가능성이 있잖아요. V자 형태에서 쫓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근데 가격을 보니까 가격적으로 일단은 분기로 봤을 때 적자를 보인 적이 있죠. 이익이 나도 아주 소량이죠. 그러면 실적이 받쳐주는 저평가 우량주가 아니죠. 연간 봤을 때 적자. 3분기 연속 적자네? 그러면 적정 주가는 없는 거예요. 적자니까. 그렇다면 접근이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출액이 크니까 이슈가 터지고 수급이 몰리고 차트가 만들어지면 720선 돌파니까 할 수는 있는데 어렵다 해서 5위선 대응 개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퍼가 낮은 편에 속하죠. 3.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과거 실적이고요. 이번 내년도 같은 경우도 아직 예상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기로 봤을 때도 요새 그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래서 일단 24년도 기준에서 300억 바로 이제 300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가 한 10 정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퍼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10대 초반이면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또 PBR 기준에는 또 저 PBR이니까요.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또한 이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넥스트를 좀 더 낮고 패턴을 봐도 신규 상장된 이후 월봉이 수직으로 떨어지면 한 번도 간 적 없다가 한 번 들어올지만 이거를 뚫었죠. 돌파했죠. 대량월의 최고점 시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월봉상 연속적인 방향을 띌 수밖에 없는 시점이 지난달이었겠죠. 그래서 2월 달부터 매매가 시작이 되는 국면에 5개월선 매매로 이어갔으면 강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넥스트를 좀 더 낮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지났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 자체를 봤을 때 대동치보다 좀 더 낮다. 그래서 현재는 역시나 5위선 내지 12선에 대한 기준의 대응이 필요한 자리인데, 근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초보자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설명드리면 좋다고 하면 내일 당장 사시고 또 상승 추세 흐름이 좋다 하면 내일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매수에 대한 위치가 따로 있고 제가 설명드릴 때 매수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AS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AS 하면서 상승이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근데 좋다. 앞으로 상승폭이 남아있다. 했다고 해가지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냐 떨어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곡점의 매수 포인트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강세가 나고 있는데요. 요새 삼성 SDI는 약세예요.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이유가 일단은 삼성 SDI가 이번에 시설 자금 2조 원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지엔과 JV 투자, 헝가리 공장 혹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전고체 라인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2조 원의 유상증자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하는 그 삼성 SDI는 하락세가 나타나겠지만 그 투자로 인해서 수혜받는 중소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부 배터리 기업에서 투자 슈퍼 사이클에 대비해서 한다니까 업종 자체에 대한 이제 상승의 사이클로 준비를 하면서 못 갔던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내에서도 대량거래가 빵 터진 게 있어요. 일단은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에 수혜받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을 제가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삼성 SDI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거래가 빵 터지면 못 가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황화리튬 소재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수직으로 폭등했습니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바닥 탈출 초기에 삼성 SDI가 투자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종목은 이제 똑같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폭등 났던 초기 위치에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그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배터리 쪽도 수년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인터배터리 25가 개최가 되면서 관심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3월 달에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라인을 구축한다고 하죠.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아직 이제 테스트 단계겠지만 대량 양산은 아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 속에서 한번 좀 바닥 탈출 초기에 삼성 SDI의 관련주인 바로 전고체 배터리 잠시 후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NG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전고체까지 다뤄봤는데요. 그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감을 안고 한껏 들썩였던 섹터가 바로 이 양자컴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엔비디아의 양자데이 GTC가 다음 주에 개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기대감이 갈 수 있을지 이 양자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양자컴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항상 주시를 하기는 해야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양자 관련된 사업에 많은 투자를 이제 한다고 또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건 항상 문제는 타이밍, 시간일 뿐이지 올라가는 것이 뭔지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언젠가 가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양자컴 관련주. 근데 이제 타이밍을 잘 봐야 될 텐데 그 종목도 우리가 선정을 뭘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제가 한번 양자컴에 대한 최근에 기업의 미국에서 D-Wave라는 기업이 물질 특성 계산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D-Wave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물질의 시뮬레이션을 20분 이내에 완료를 했대요. 근데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로는 약 100만 년 걸릴 작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어떤 기술을 우위를 밝힘에 따라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양자컴 관련주도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엑스게이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아쉽게도 엑스게이트 작년도 기준 퍼가 900이 나오죠. 그러니까 퍼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실적이 35억밖에 나오지 않는데 시가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 봤을 때 적자까지 보인다거나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당기준 3억밖에 되지 않는 23년도에는 4년도는 좀 뭐가 개선이 됐지만 그래서 요 실적 자체가 부실주까지는 아니지만은 미미하다. 현재 엑스게이트 말고 다른 한국 첨단 소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는 또 적자에 적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대다수로 있기 때문에 아까 엑스게이트 분기 적자를 보인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나마 KCS 좀 양호할 것 같은데요. KC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그대로 적자는 없죠. 분기도 적자는 없어요. 근데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런 실적이 저평가 우량주는 대다수가 양자컴에서는 없는데 그나마 양자컴의 저평가 우량주인 과거에 제가 매수견을 요 명품 투자 시간에서 들었던 솔리드가 굉장히 수십 프로의 상승이 나왔죠. 그게 그나마 저평가 우량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무슨 양자컴의 본격적인 어떤 사업에 큰 사업을 한 건 아니고 통신 관련 주로서 SK텔과 함께 양자컴에 대한 사업도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통신 사업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 종목이 솔리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실적 있는 방산주는 요새 어마어마하게 주가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포가 낮아요. 아직까지도 높진 않습니다. 10대 후반이니까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방산 시장이 글로벌 탑으로 1등으로 올라간 연도도 있었죠. 수출에 대한 규모가 1위. 그만큼 주가 움직임이 수배가 올라감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는데요. 최근에도 유럽이 미국 없이 이제 재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대규모 방산 쪽에 대한 투자를 밝혔죠. 그에 따라서 방산주 주가 움직임이 종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퍼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은
휴니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휴니드를 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가 그래도 퍼를 보시게 되면 저퍼주예요. 저 PBR.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연간 기준 2천억 넘는 큰 규모를 갖고 있고요. 꾸준한 실적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4년도 역시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평가 기준에서 엄청난 저평가에 해당되는 것이 휴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많이 올라갔지만 실적이 어때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가가 퍼가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 그래도 퍼가 아직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보세요. 몇 배가 올라갔어요. 몇 배가. 그런데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수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은 관심을 갖되 휴니드 중심으로 저평가 종목에 관심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휴니드 강남콘순의 시그니처 종목이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전히 강하게 저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휴니드의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주력한다면 앞으로 무인기 드론에 대한 방산 쪽은 성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못 갔던 분야 아니에요.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무인기 드론에 초점 맞춰서 방산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드론 무인기 때문에 그나마 살았죠. 러시아를 데려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드론 무인기. 트럼프 장남 일론 머스크도 무인기 드론을 강조했던 것처럼 휴니드에 집중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레인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 적자를 보인다거나 실적이 거의 없는 형태가 아직은 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성장주. 근데 성장주 좋죠. 가치를 현재 형성한 상태에서의 성장주, 가치 플러스 성장주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률이 높아요. 현재 시점에 저평가인데 미래도 좋을 만한 거. 그게 저는 바로 로봇주에서는 유니트론텍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 제가 현대 무벡스도 한번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요새 LG전자가 글로벌 로봇 투자에 대해 확대한다는 얘기가 남에 따라서 로봇주가 잠시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주가 다시 한번 좀 잠깐 뭐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살짝 이제 요새 움직이기 시작하죠. 단기 낙폭과대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시세 한번 나왔고요. 그런데 재차 다시 한번 또 공략한다. 일단은 적자. 그래서 솔직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유니트론텍 볼게요. 어때요? 적자가 아니고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7천억 원. 근데 로봇주긴 하지만 역시나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캐시카우 역할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받쳐주면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양호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원래 제 기사에서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상장장 중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로봇에도 뭐 양팔 로봇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여러 로봇이 있겠지만 URC100이라는 AI 로봇 컴퓨팅 모듈 있죠. 로봇 AI 컴퓨팅 모듈. 그 모듈에 대한 양산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그 모듈 양산 본격화된다면 또 로봇에서도 새로운 분야가 또 형성되는 상황에서 좀 차원이 다른 로봇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저평가 속에서 보세요. 퍼가 10 이하의 형태를 띠고 있고 저 PBR. 그렇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걸로 기대되면서 최근에 5,000원에 대한 대응 기준가 사면서 6,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섹터까지 다음 주에 또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섹터까지 함께 분석해 드렸는데요. 정리해 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 시장 전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미국 주식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S&P 500. 제가 2월 달 이미 제가 조정의 얘기를 고래 삼성사, 지금 이제, 고래 방송에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근데 요 변곡점이 정말 잘 맞지 않나요? 변곡점이 잘 맞았죠. 근데 이때 1년 동안 주가 랠리가 나왔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바로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힘과 함께 같이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불리게 돈을 많이 퍼부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딱 들어오니까 돈이 없어갖고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돈 다 썼거든요, 여기서. 막 써갖고 끌어올리고 돈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분간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제가, 그래서 이 길이를 봤을 때, 항상 이런 상승의 길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충분한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임박했는데, 이렇게 딱 꺾이는 과열권, 이렇게 꺾이는 위치, 과열권에서 심리가 내려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열권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고점이 오기 때문에, 왔네? 왔네? 나왔네? 매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정을 이렇게 해서 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봉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현재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PPI 둔화 모습이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주가의 하락세가 아직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이 단기 과매도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반등이 아니고요. 반등 나온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고, 아까 월봉도 과매도 국면에 일부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종목 장세로 이제 앞으로 진행하기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미 이만큼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서 월봉 주봉이 단기 지표가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으니까, 야, 종목 장세로 접근하기 너무 좋은 위치다. 일시적으로 뭐 일주일 정도 내지 2, 3일 정도 이렇게 잠깐 동안은 여기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월 19일 날 방송했던 내용이, 이때가 주가가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한 과열 때문에 코스피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월봉이 아까 S&P가 월봉이 하락세로 찍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정에 대비하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떨어졌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매도를 그때 의견을 드리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강하게 올라갈 때 매도 의견을 드리고 주가는 빠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하락을 잘 피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같이 흐름을 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하방 경직을 보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단기로 봤을 때 미국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월봉이 이제 바닥에서 출발이니까 단기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나마 좀, 꼭 일주일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2, 3일이든 3, 4일이든 당분간 다음 주 자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종목 장세 접근하기, 지수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죠. 또한 인버스텍스가 월봉이 꺾였으니까 이게 강하게 월봉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버스텍스가 올라가지 않는다, 떨어진다, 떨어지면 지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지수에 대한 상승의 방향으로 인버스텍스를 봐도 그렇고 삼성전자 봐도 그렇고 코스피까지 볼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일봉 먼저 볼게요. 일봉. 그래서 일봉이 이 긴 상승 파동이 나고 깨졌기 때문에, 이게 이 긴 상승이 조정이 길이는 이만큼, 상승은 이만큼, 상승 길이만큼 나와야 돼요.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는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텍스가 빠르게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지수는 급격한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열심히 투자자, 어떻게 월봉 바닥에서 쓰리바닥형의 적산명의 신호. 우리는 완전 바닥, 미국은 꼭대에서 꺾이는 흐름. 다르죠. 우리는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터뜨렸고, 우리 신고가가 3,300인데 3,300도 못 가고 2,500이에요.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그냥 열심히 사갖고 어차피 3,000 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어차피 트럼프 임기 내에 다시 신고가를 터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임기 안에서 신고가 안 나올까요? 바이든 정부보다 못한다, 이런 말 듣기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세요. 굉장히 이제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서 시장을 죽이지는 않아요. 어차피 주가 빠진 다음에 금리 인하를 아마 푸시를 많이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영향을 끼치면서 금리 인하 속에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더 나올 거라고 봐요. 열심히
투자의 적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월봉의 3중 바닥에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열심히 종목 정세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또 AS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AS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이 봐주셨던 종목들 전략 함께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우주항공 이쪽 굉장히 잘 가고 있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2월부터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10월 달에 이미 잡아주신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조금 더 노려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명품 투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뭐 주식을 뭐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팔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방송을 듣고 분석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는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사고 팔고. 근데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 좀 받쳐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설명드리지만 말만 잘하고 사고 팔고를 못하면 꽝이에요. 그렇죠? 설명 열심히 하고 사고 팔고를 엉망으로 하게 되면 손실 나는 거 아닌가요? 사고 팔고 하는 게 이 명품투자법의 신호 아니겠어요? 보세요. 팔라고 나왔네요. 근데 이제 팔라고 나왔다가 또 사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꼭대기에 들어간 상태, 방사선주의 전반적인 과열권에 들어간 상태에서 종전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저라면 한 번쯤은 팔았다가 다시 한번 제메스 포인트를 잡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본래는 제가 10월 달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폭에 비례해 폭이 너무 좀 깊었기 때문에 제메스 포인트 잡기 참 어려워요. 왜냐면 상승을 다시 하려면 절반 붕괴에 이렇게 N자로 가야 돼요. 깬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잡지? 어디서 잡지? 그나마 이제 여기에 이제 이평선 모든 것을 돌파한 게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제 그런 위치 내지 주봉에서 변곡점 나올 때 잡는 거예요. 재매수를 다시 잡을 때. 일봉이 애매하니까. 그리고 잡았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띄워야 되는데 일봉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주봉.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변곡점을 잘 또 보시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주가 움직임 최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13일 고래 삼총사에서 봐주셨던 슈프리마 나와 있는데요. 슈프리마는 주가도 주가지만 궁금해지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1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놀랐거든요. 어떤 신호로 해석해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쉬운 종목이다. 강남큰손의 시그니처 종목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종목 막 설명드리고 주가기 막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명 과정을 보세요. 과정에서 3년 동안에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고 사상 최고 매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뚫었죠? 원래 날아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눌렀네요. 거래가 안 터지고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상투 안 쳤어요. 결국 돌파 여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상투를 안 쳤으니까 상승시로 나왔으니 다시 갈 것이다. 가보자. 3만 원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주봉 차트가 밴드가 좁아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 나왔네. 월봉 어차피 갈 거라고 봤으니까 사자. 매수 올라갔죠. 되게 쉽죠? 자, 일봉 여기서 매수 포인트 드리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들었네. 여기서 쫙 올라갔어요. 여기도 드리고 과거에도 많이 들었지만 최근 다시 한 번 더 드렸죠. 올라갔어요? 이 당시 제가 과연 올라가는지 못 가는지 나중에 두고 봅시다 했더니만 진짜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 신호가 요 신호를 무조건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120개 신호의 변곡점을 다 파악해서 갈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죠. 이건 일봉은 단기, 주봉은 중기. 근데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찍어갖고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실시간 나오는 거예요. 실시간 나오는 거지. 지난 다음에 이게 하락이구나. 이게 상승이구나. 지난 다음에 제가 찍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 초보자분 계시니까 실시간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프리마 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 우리 위원님께서 앞서서 방산 섹터 얘기해 주시며 좀 강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휴니드 나와 있습니다. 휴니드 최근에 봐주셨네요. 3월 6일 고래삼총사에서 봐주셨는데 휴니드에 대한 전략은요? 네, 휴니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잘 기억하세요. 휴니드는 강남큰손의 시그니처 종목이다. 제가 시그니처 종목이라 말씀드렸던 종목들 내에서 명품 투자에서도 들었던 설명드렸던 것이 거의 대다수 다 올라가다가 이거 하나가 밀렸었어요. 올라가다가. 그때 제가 11월 달부터 시작했죠.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결국 못 간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하나 못 갔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결국 제가 시그니처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월봉의 상승 반전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제 방향성은 좀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실리고 소화 거치고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 분출 여지를 높게 보는데 모멘텀이 뭐 있어야겠죠? 드론 무인기 쪽이 유럽 쪽에서 재무장 한다는데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탱크? 자주포? 하겠지만 미래의 전쟁은 드론 무인기 전쟁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입증했죠.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와의 협력을 하고 있는 드론 무인기 관련 기업이 레이더 개발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휴리드입니다. 미국도 일론 머스크와 바로 이제 트럼프 장남이 드론 무인기 쪽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협력 관계는 기업 휴리드인데 엄청난 저평가. 시세 분출에 도전하셔서 5개월 이평선 잡고 중장기 수익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도 챙겨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 유니트론텍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로봇 섹터 말씀해 주시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죠. 유니트론텍 로봇 관련해서 어떻게 볼까요? 네, 로봇 관련주에 제가 유니트론텍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차트 보기 먼저 할게요. 낙폭이 항상 심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쉬워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쭉 올라갈 기업이라고 판단 들었을 때 낙폭이 심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쭉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저는 솔직히 이제 기업의 그 가치를 분석해서 적정 주가가 얼마짜리인지를 숫자로 파악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실적이 있으니까 얼마짜리구나. 이 기업은 그러니까 퍼로 봤을 때는 10,0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그럼 여긴 너무 쉬운데? 5,800, 5,900원 장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뭐 전문이사든가 부사장이. 그러면 6,000원 가겠구나. 그래서 심하게 났을 때 매수를 막 들었던 거예요, 제가. 쉽게 6,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봉이 나왔는데 밴드 돌파 직전인데 뚫리면 이제 한번 빵 좀 달리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다시 한번 최근에 내려왔을 때도 또 한 번 매수 포인트 들면서 고래 삼총사 시간에서 매수를 막 들었으면 또 올라갔습니다. 현재 최근에 요 저점의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6,000원 넘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000원 돌파까지 유니트론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살펴볼 텐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더라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 봐야 할지 언제까지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실적이 다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그니처 종목 휴니드, 유니트론텍, 그리고 HK 이노도 있고 최근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종 탑픽입니다. STO 쪽에서는 업종 탑이에요. 1등 기업. 매출도 크고 실적도 요새 작년도 또 최고 실적이 또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러면 적정 주가가 얼마냐? 이거는 그렇게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저평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업종 탑픽인데 STO에 대한 이슈가 6월 달에 테스트베드에 대한 본격적으로 예탁원 사장이 얘기가 나왔죠? 시작한다. 그러면 STO는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의 이야기를 봤을 때 앞으로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분야는 STO 시장이다. STO? 몇 년 동안 법제화 된다 하다 못 갔는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2만 원이에요. 법제화 기대감. 근데 지금 법제화 이제 앞으로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여야가 막 지금 정부에서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통과를 해야 된다. 뭐 여당도 야당도 막 주장해요. STO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적산병 가겠는데요? 그래서 주봉이 뚫렸어요. 가겠네요. 그래서 강남코스는 시그니처 종목에 해당이 될 정도인데 저평가 아니지만 한번 강한 상승 기대 거시면서 20여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챙겨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나와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 쪽 앞서서 또 강조해 주셨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난 금요일 살짝 변동성은 있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월봉이 항상 낙폭이 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요. 일봉 보세요. 제가 얘기를 했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포인트. 원래 이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방송이 끝나고 오니까 다음날 눌릴 때 제가 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죠, 이날. 올라갔던 이유. 전고체. 자, 요 포인트에 비슷한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요런 위치에 있긴 한데, 이렇게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때 복합적 강남콘산의 명품 수업법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변곡점이. 그래서 잘 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개가 중장기적인 점진적이 걸린 건 아니에요. 다만 단기적인 빠른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 일본과 주봉이 밴드가 동시 뚫었기 때문에 속도는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본격적 양산이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초기 국면에 있는 이런 형태에 나올 수 있는 한 종목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단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22선 생명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고평가이기 때문에 대응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새로운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어지는데요.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첫 번째 연결자 분부터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중공. 삼성중공업, 매수 단가와 보유 비중은요? 10%인데 물렸어요. 15,000원에 10%, 고점에서 매수하셨나 봐요. 근데 더 간다 갈래 했더니 더 간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홍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일단 투자의 방법을 일단 먼저 수고하십니다. 말씀드릴게요. 기업을 분석해서 더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지 말고 상승의 변곡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건 100%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변곡점은 그래도 좀 더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한 번 시세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기서 더 간다. 그렇게 뭐 아무도 몰라 솔직히 그것도 더 간다 하더라도 그래 더 간다 하더라도 밀렸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밀렸다 갈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중간에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걸 듣고 그냥 무조건 막 매수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나거든요. 최근에 뭐 8조 규모의 에카 천연가스에 대한 내기 수주 전망이 이뤄지면서 미국 정부에서 또 화석연료에 대한 회기 정책,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대한 주문이 쏟아짐에 따라서 내기 수주에 대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고, 현재 유일한 또 경쟁사인 중국의 윌슨 존스가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거래 금지 기업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이 동사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기업의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발주하는 유일한 업체에 속하다 보니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받는 건 맞아요. 31조 원 수 잔고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해 보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다른 조선주보다도 포가 낮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근데 그걸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제 설명은. 근데 그거를 아마 그렇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는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기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갑니다라고 하기는 최근에 조선주의 HD 현대중공업은 꺾였어요. 하나오션도 꺾였어요. 조선주가 꺾였는데 혼자만 간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거래가 실렸죠. 실렸던 시점에 절반 붕괴되면 안 됩니다. 혹은 22선 붕괴되면 일단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22선 기준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는
처음 바닥에서 이렇게 뜰 때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매수를 들어갔었어야 되는 요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 여기 뜨기 전에 아니면 여기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여기는 3개월째 이미 올라왔고 이미 바닥 대비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더 간다는 것은 솔직히 더 가도 보세요. 밀렸다 가죠. 이렇게. 더 가긴 갔죠. 근데 밀렸다 가죠. 그럼 여기서 더 갑니다라고 했을 때 3개월 동안 떨어지면 이게 뭐가 더 가는 거야. 맞긴 맞네. 더 갔네요. 근데 3개월 동안 못 가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가도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신 것 같은데요. 21선 기준만 잘 잡고 일단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21선 팔아야 기준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AS 전략 함께 마련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우리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마음 AI 마음 AI 매수 단가와 보유 비중은요? 26,400원에 20%입니다. 26,400원에 20%.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프신 만큼 조금 더 꼼꼼한 진단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한번 지금 도움을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주식은 숫자로 예측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죠? 주가는 적정 주가에서 가는 거니까. 근데 숫자로 예측이 안 되는 것도 있죠. 뉴스가 터져갖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잘해야 돼요. 뉴스, 차트, 수급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뉴스, 차트, 수급입니다. 가치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미래 가치를 적정 주가를 매길 수가 없죠. 왜? 적자 기업이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고양시장에 방문했대요. 고양시장이 방문함에 따라 이 고양시에 대한 스마트 공공서비스 AI 접목을 논의했다. 시장이 방문한다. 또 태국 왕자가 AI 기반의 자율주행 농업의 혁신을 논의하려고 이 기업에 방문했대요.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할 정도면 기업이 좋기는 좋아요. 1월 초에 공개한 자율주행 로봇 에이든, 이 에이든이 현재 해외 초도 물량 공급을 완료를 했고 글로벌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역시 협의 중에 있다니까 미국 시장 진출가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에이든이 호주 현지 도서관에 2대가 이미 납품이 됐고 추가로 20여 대가 예약이 되어 있고 국내 업계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 워브를 또 탑재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인정받은 거겠죠. 혁신적인 AI 기술로 본격화 상용화 돌입 단계에 들어갔다 해서 이번 연도는 흑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표가 밝히고 있긴 합니다. 뭐 자기의 이야기니까 100%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전환 청구 가격을 보니까 17,600원. 그럼 현재는 차트 좀 봐주세요. 18,000원대. 그러면 행사 가격을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현재 위치는 8짜리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실적을 보면은 예측은 안 돼요. 적자니까요. 그러면 그 차트를 봤을 때는 월봉이 거래가 실리고 대양봉의 형태를 띈 걸 깨면 안 된다? 줄줄줄줄 1년 동안 떨어졌죠? 하지만 낙폭이 심하니까 아까 가격적인 기준 보고 잠깐 반등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박스권을 이탈했던 저항권이니까 저항받고 딱 밀리죠. 저라면 하나, 둘, 셋 저항권 근처에 꼭대기에 매도, 여기다가 매도, 전 매도합니다. 왜? 실적 없으니까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고점 부근에 저항권 매도 하락 피했죠? 지금은 관망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5개월 이평선 기준에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 AI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인데요. KNJ 나와 있습니다. 매수 단가는 23,300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신데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시네요. KNJ 그래도 2%대 상승을 해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NJ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요.
차세대 핵심 유리기판에 대한 삼성과 공동 특허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로서의 성장성도 기대를 할 수 있긴 해요. 과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대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연마기 이런 것도 뭐 제품을 공급을 했다거나 삼성전기도 반도체용 유리기판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꿈의 기판이라는 유리기판 관련주의 전망은 밝다 보니 앞으로 유리기판 소재 앞다퉈서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 먼저 쓰이면서 또 반도체에 대한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될 것 같다. 이 장비 업체들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적자 사업을 중단한다 해가지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하지만 최근에 2월 달에 운용 투자 1인 투자사에서 지분을 축소했어요. 최근. 좀 안 좋죠? 차트 속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축소가 이루어졌네? 근데 이미 거래가 빵 터졌던, 자, 고점이 낮아져요. 고점이 낮아진다? 계속 떨어진다. 고점이 낮아진다. 안 좋은 거잖아요. 고점이 낮아지는데 거래가 실렸던 건 깬다? 그럼 무너지는 거죠, 뭐 이렇게. 무너졌네요. 지금 뭐예요? 무너진 상태에서의 반등. 근데 지금 돌파 안 했고. 그냥 등락이에요, 등락. 근데 이제 가격적인 저평가도 아니고 실적을 보게 되면 기업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뭐 아주 조그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작은 기업에 속하죠. 저평가는 또 아니고요. 실적에 어떤 전망이 미래가 뭔가 큰 어떤 전망이 밝은 그런 건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로 하는 것이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KNJ까지 이렇게 AS 전략 함께 마련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새롭게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필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량거래 터진 첫날에 똑같은 게 필에너지. 똑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22년도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배터리 쪽에서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이번에 전고체 장비를 일단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선보인 적이 있죠, 최근에. 인터배터리 시장에서 이슈가 나면서 최근에 삼성 SDI도 이 46파이 배터리 조만간 양산 시작한다 해가지고 46파이 와인더 설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 수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삼성 SDI 2대 주주에 속합니다. 새 먹거리 이 46파이 와인더에 대한 글로벌 업체로 이번에 또 추가 수주까지 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업체에 대한 수주 그런 부분이 주가의 강세 가능성 앞으로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 테슬라 배터리라고 보통 불리는 분야다 보니까 게임 체인저로서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또한 레이저 도칭 신기술이라는 배터리 시장에서 핵심 기술 떠오르고 있는 요게 모멘텀이 또 좋아요. 레이저 노칭 기술, 신기술 테스트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 샘플을 시작해서 잠재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이라는데요.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SK온, 배터리 3사의 국내 대표리 셀 회사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셀 제작에 힘쓰는 유럽 자동차에도 관심도가 높다고 하니까 이 레이저 노칭 신기술에 대한 배터리 시장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펼쳤죠. 삼성 SDI가. 삼성 SDI는 폭락을 했지만 그 돈을 투자하게 되면 필에너지가 수혜받는 거죠. 거기에 또 전고체 배터리, 장비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노칭 장비를 공급한 바가 있어서 삼성 SDI 대규모 투자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장내 매수 가격이 임원이 14,000원대, 17,000원대 차트 쪽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14,000원, 17,000원대면 가격 좋아요. 적산병 나왔으니까 5개월 입평 잡고 장기하시든지 일봉에 5 이상 기준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필에너지 봐주셨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일까요, 위원님? 네, 바로 오시게 되면 명품사법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곧바로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품 투자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번에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